이게 말이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딱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결국은 검사가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랑 아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최근 세종, 정조와 비슷하다며 극찬한 발언으로 화제가 된 우리 장인수 기자. 그런데 장인수 기자도 놀란 이 대통령의 놀라운 정책이 현재 쇼츠에서 화제입니다. 해당 부분 끝까지 봐주시고 뒤에서는 왜 이 대통령께서 교복, 생리대, 빵값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직접 추진하시는지 그 놀라운 이유 보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실력이라는 건 결국 정치인이 이제 정책이죠.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을 시키는데 이거를 통해서 승부를 본 정치인인데 이 방향성이 맞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을 정말 도우려면 정책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을 통해서, 그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야 진정한 저는 친명이라고 봅니다. 저처럼 얘기하는 평론가나 기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기자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그러면 기자들의 문제점은 또 뭐냐? 기자들은 정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정책은 시청률이 안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맨날 얘기합니다. 정책이 실종됐다. 기자들이 정책이 실종됐다라고만 얘기하지 이 정치인의 정책은 이런 것들, 이 정책 관점은 이거다. 이 정치인의, 이 후보의 정책은 이거다. 이 둘은 정책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주지 않아요. 서로 네거티브 하는 거, 권력 구도, 여론조사 지지율, 이 경마식 보도만 하지 언론들은 정작 자기네들은 그냥 꾸짖기만 하죠. 야, 정책이 실종됐잖아. 왜 니네 네거티브 갖고 싸워? 왜 정책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본인들은 정책 기사를 쓰느냐? 그러면 안 써요. 이율 배반이죠. 이거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차 타고 가면서 그냥 슬쩍 한 얘기지만 정책으로 뒷받침해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은 좀 빨리 정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정책 얘기를 꺼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서 제 귀에 쏙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공정거래위원회 문제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공정위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전속 고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이게 전속 고발권이 뭐냐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해야만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내가 공정거래법상의 피해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중소기업인데 대기업의 갑질에 의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대리점, 프랜차이즈의 어떤 가맹점을 하는데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나한테 갑질을 한 대기업 혹은 본사에 대해서 나는 이런 본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서 나한테 이런 갑질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없어요. 웃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이런 공정거래법상의 어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갑질을 한다든지 밀어내기를 한다든지 어떤 인테리어를 이런 걸 하라고 고가에 강매를 한다든지 이러고 있어요 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서 이 신고가 맞네, 진짜 문제가 있네 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직접 고소를 못해요. 내가 피해 당사자인데. 이게 전속 고발권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갑질을 당하는 경우,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경우, 근데 이거를 고발해서 대기업과 싸운다는 거는 이 갑질을 당한 이 서민들, 자영업자들,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하는 싸움인데 내 대신 공무원들이 목숨 걸고 싸워줄까요? 대기업이랑?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점이. 공정위가 하는데 나는 심지어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하는지, 검사와 공정위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하는지 모르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재판한다는 것만 알지. 내 먹고 사는 게 바쁘면 매번 재판을 못 쫓아다니고 들어가봐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딱 지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속고발권은요, 이게 결국은 검사가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랑 아주 똑같은 구조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해야지만이 재판이 열리잖아요. 공정거래법상의
형사소송은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지만이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상의 공정위가 갖고 있는 전속 고발권은요, 검사가 갖고 있는 기소독점주의의 똑같은 다른 형태의 버전입니다. 공정위가 갖고 있는. 이건 뭐예요, 결국? 밥그릇이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네, 공감합니다. 역시 우리 젠프 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가 내 밥그릇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어려운 말 하는 자들은 다 싫고 자극적이고 쉬운 말 하는 자를 뽑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당장 내일의 생계가 불안한데 여의도 정치인들은 이념이니 거대 담론이니 하면서 자기들끼리 복잡한 말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주권자 입장에서는 지치고 짜증이 나죠. 그때 극우 세력이 나타나 이게 다 저 정치인들 때문이야, 기득권 엘리트들 때문이야 라며 아주 자극적이고 쉬운 희생양을 던져줍니다. 분노한 대중은 거기에 표를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정권교체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하고 거시 지표가 좋아도 주권자의 내 집 문제, 내 밥그릇 문제가 위협받으면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그 권력을 심판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뼈아픈 현실을 너무나도 뼛속 깊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SNS를 켜서 다주택자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고 주식시장을 챙기고 물가를 이야기합니다. 복잡한 담론 뒤에 숨지 않고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세세한 문제들을 직접 타격하죠. 거대 담론에 공허함을 채우고 대중의 분노가 극단적인 방향으로 튀기 전에 정치가 당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이라는 백신을 매일같이 투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헛된 세력 싸움 대신 두텁게 두면서 확실하게 실리를 챙겨 상대방이 자멸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정수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혼자 죽도록 뛰는 거 말고 민주당이 함께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당연히 반드시 해내야 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당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검찰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이 결국 힘없는 평범한 시민들이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안전하게 밥벌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활의 언어로 번역해서 들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혼자서 모든 밥그릇을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여당이 거대 담론을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치환해내는 그 톱니바퀴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극우화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